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성품인지, 혹시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내가 너 믿어도 되지? 이거죠. 근데 이건 좀 순진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안 좋은 점을 그냥 곧이곧대로 말하겠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인생 선배들의 지혜입니다. 근데요, 주변 어른들, 선배들도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인생 선배들의 지혜를 압축한 탈무드, 노자의 도덕경, 소크라테스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무드의 지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가입니다. 소유권이라 하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단어부터가 삭막하고 법률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정확히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인간관계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애가 3살만 돼도 가르치는 것이 이 소유권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빌려줄래? 라고 동의를 구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소유의 개념은 단지 물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체나 마음, 의지 또한 마찬가지로 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 의견 무조건 동의해. 너는 내 마음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신체적으로도 경계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란 게 내 것만 지키는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물건, 내 마음에 대해서 권한이 있듯이 상대도 똑같이 자신의 마음과 신체,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는 소유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네 거, 내 거, 이걸 확인하려면 실제로 엄청나게 친해지기 전에는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막 내 방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관계 초반은 사회적인 규칙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을 잘 지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것은 우리 집, 우리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소유권 개념이 약한 사람은 이 우리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강해요. 바닥에 껌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끄럽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게 1대1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절을 잘 지키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고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건 다르게 말해서요, 상대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든 경험이든 뭔가를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의 값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양말 한 짝을 소유하려고 해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 물건 하나에도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 노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이 소유권 개념이 잘 박혀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노자의 지혜, 내 공간을 허용하는가입니다. 도덕경 11번째 장에 보면 유는 이익을 주고 무는 쓰임새가 있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유는 있을 유, 무는 없을 무입니다. 노자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쉬운 비유로 풀어서요, 당기무 유기지용, 그릇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릇에 쓰임새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비우고 살아라,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시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일요, 밥그릇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짜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밥 한 그릇 주소 하고 내밀어도요, 거기다가 뭘 퍼서 주겠습니까? 막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인간관계는 또 엄청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로 당기무 유실지용, 문과 창문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야, 우리 집 놀러와라 해서 문을 열었는데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탈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은 확실히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은 돼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청소 당번을 서야 하는데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죠. 오늘 청소 당번 좀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절대 안 돼. 당번은 번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너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이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보려면 좀 유도리가 있는지 봐야 해요. 이때 주의점이 유도리 이전에 본인의 규칙이 중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분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쉽게 분별이 됩니다. 꽉 막힌 사람은 내 일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규칙을 적용합니다. 아까 청소 당번을 예로 들면 남한테는 엄격하면서요, 본인이 아플 때는 또 여기저기 떠넘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반대로 규칙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도 관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파도 그냥 참고 당번 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나하고 어떤 부분이 통할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지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가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 전반에서 발견되는 것이 지덕합일설,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는 너를 잘 모른다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동으로 상대를 조심스럽게 대해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무례함의 대부분은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라는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초에 상대를 전혀 모르면 일부러 무례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대하겠어요. 어디 부잣집 자제인 걸 알면서도 뒤통수 때리면서 무시할 수 있나요? 보복 당할까 봐서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나는 상대 눈만 보면 다 알아. 혹은 내가 사회생활 고수라서 몇 마디 나눠보면 다 파악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꼭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이런 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이 말고 오래 아는 사이에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실제로 서로 잘 알고 이 친구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에 대한 건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 더 말 실수가 많고 무례함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요, 내가 뭐 상대방 뇌를 공유를 합니까? 사람 속내는 절대 몰라요. 설령 그 사람 일기장을 내가 훔쳐봤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 속내 알아.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건 매우 일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맨날 봐도요,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 생각까지 판단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궁예가 관심법 쓴다는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이 나는 그건 잘 몰라.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보는 겁니다. 그게 본인 말과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소유권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것, 우리의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어떤 부분은 열어두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꽉 막혀서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셋째로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잘 알고 말로도 그게 잘 표현되는 사람을 만나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대화가 통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은 인연에 대한 기준은 크게 바뀌질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지혜들을 잘 모으고 삶에 적용을 시켜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게 되면은요, 그걸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좋은 친구들이 이미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는 정말 많지 않으니까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친구나 은사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